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까지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버는 방법, 재테크의 방법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일경제가 5대 시중은행의 자산관리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가 더 좋을 거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다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채권보다는 주식, 미국보다는 한국, 중국, 인도 등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거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시장에서는 친환경 헬스케어 기업이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전체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친환경이나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지금 판을 바꾸는데 굉장히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에서 환율부터 보면요. 환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할 거다. 약세를.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가면 원달러 환율은 강세, 원화값은 폭등을 할 거다 하는 게 지금 자산관리센터의 이야기들입니다. 1,100원대도 우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더 많이 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분산 투자를 해서 조금씩 달러를 사서 이렇게 모으고 장기전을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방향성을 보고 투기를 한다, 돈을 빨리 번다는 생각으로 한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자산관리센터의 사람들은요, 이게 달러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 투자자보다는, 달러에 대한 환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보다는요, 이게 아이들이 외국에 가 있으니까 쌀 때 많이 사자. 쉽게 말하면 유학비 송금이 겁나는 사람들이 싸니까 많이 사서 계속 사서 모은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산가들이 언젠가는 코로나19가 그칠 테니까 지금 쌀 때 많이 사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어떤 자금을 마련하자,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보다가 실질적으로 그 달러를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충분히 참고를 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참고를 해볼 만한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달러 매수가 유행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만 가져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주식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학개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살렸다면 서학개미들은 미국 시장에 가서 나는 돈 벌겠다 했던 사람들이 서학개미, 한 달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근데 조 바이든 후보가 되고 나서 가능성이 커지고 나서는 달라질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를 많이 풀 거니까. 이미 3조 달러 푸른 데다가 여기 2조 달러 더 풀면 5조 달러다. 5조 달러를 계속해서 푼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거다. 그러면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이룰 거다.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이루면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라는 게 이머징 마켓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가 더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미국 시장에서 좀 탈피를 해서 중국 시장을 보고 한국 시장을 보고
인도 시장을 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금, 뭐 은 하는 원자재 시장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달러가 약세가 되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1,000원에 바꿔주는 달러가 옛날에는 1달러였는데 예를 들어서 1.1달러다 이렇게 바꿔준다고 쳐요. 그러면 달러가 비싸지는 거죠. 금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1,900불이면 금을 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2,000불 줘야지 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죠. 달러 베이스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모든 게 달러 베이스로 계산을 하거든요. 달러 베이스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약 달러가 되면 이 원자재들은 다 올라갑니다. 원자재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 달러가 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내가 금을 살까 은을 살까 아니면 구리를 살까. 구리는 닥터 쿠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구리 자체가 경기를 반영을 해줍니다. 구리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구리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옛날처럼 구리를 직접 사지는 않지만 요즘은 뭐 구리 살 수 있는 원자재 살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많이 삽니다. 어쨌든 지금 금이나 이쪽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거든요. 이런 예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 문제는 채권과 관련이 돼 있죠. 채권과. 앞으로 재정적자 확대 많이 할 거예요. 재정적자를 확대 많이 할 겁니다. 왜? 재정을 많이 풀기 때문에. 각국이 다 돈 풀 거예요. 돈 많이 풀 겁니다. 그럼 돈을 뭘로 푸느냐? 채권 발행하는 거죠. 채권 발행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게 현금이 정부로 들어가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이 들어가고 그 돈을 뿌리게 되는데 너도 나도 채권을 발행한다. 그럼 채권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금리는 올라간다. 그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발행을 하니까 금리를 높게 주는 데를 다 살 거 아니에요. 금리 높게 주는 데는. 분명히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느 정도 시점에 대해서는요. 금리는 올라가겠지만 채권 투자를 과연 하겠느냐. 왜냐하면 재정에 대한 워낙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채권 투자는 아마 많이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달라질 거다. 가격이 하락하죠. 금리는 상승하고. 여기에 하나 더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 저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참 언젠가는 저 가상화폐가 뜰 텐데 그런 생각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가상화폐가 크는 걸 계속 막아요. 가상화폐가 크는 걸. 왜냐하면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화폐로 가고 싶지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화폐로조차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지금 계속 올라가요. 미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위험 자산이 불확실성이 좀 가라앉고요.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신호가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러면 가상화폐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돈 벌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곳에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겠다. 위험한 곳에 투자해서 더 많이 벌겠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생기면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지금 보면요, 가상화폐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있고요. 예.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6일 오후 2시 10분 현재 보면 1,742만 1,000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실제 투자 자금이 가상화폐로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투자 자금. 어쨌든 뭐 가상화폐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재테크의 판도가 분명히 바뀌는 건 맞아요. 재테크의 판도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쯤 고민을 하고, 시장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투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는 거 반드시 인식하고 해야 된다는 거. 모든 투자는 여러분 있잖아요. 모든 투자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고 그냥 남들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쉽게 말하면 개박살 납니다. 아셨죠? 내가 그만큼 이해하고 알았을 때 전문가들에게 묻는 거는 조언에 불과합니다. 모든 거는 내 책임에서 투자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전문가 말 믿고 그대로 투자했다가는 그야말로 뻥 하고 터집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